반갑습니다. 평경장입니다. 어제보로 비월드로 비트코인이 서포트 라인을 극복해 주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반등을 만들어 주었고, 이에 따라 비월드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재허용을 한 것을 암시한 것인지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비월드 내용을 정리부터 말씀해 드리면서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 상황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월드 영상에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나무 언니, 앨런 머스크, 그리고 무천도사 잭이 있고, 이 돈나무 언니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디플레이션 대비 요소쯤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앨런은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비트코인 사용을 재허용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면은 무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핵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실제로 팔지 않았고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적으로도 이더리움과 도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으며,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음을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허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니 참고로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잭 부분에서는 그리 핵심적으로 정리할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비월드 직전에 기대 심리로 올랐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상승 명분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 값은 32.1 또는 32K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42K를 넘는 반등장까지는 앞으로 넘을 산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 상태에 있으며, 추가 상승 명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형태라서 장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코인 쪽으로는 오늘도 반등이 크게 진행되었지만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는 도미넌스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2주 넘게 큰 변동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도미넌스가 낙차를 크게 이렇게 그린다면 메이저 쪽의 장세이며, 그리고 낮은 폭으로, 이런 장과 같이 낮은 폭으로 위아래를 가리킬 시에는 잡코인 쪽의 장세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이 도미넌스에 의하면 지금 현재 2주째 잡코인 쪽의 장세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가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트코인은 약세를 그리면서 횡보할 것이고, 추세가 크지 않다면 도미넌스 부분에서도 크게 꺾일 만한 부분, 이러한 포인트가 없어서 잡코인 장세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장 관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기사 중에 온체인 데이터 중 퓨엘 멀티플이라는 것을 통해서 아직 강세장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분석글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는데, 참고로 퓨엘의 경우에는 채굴자 입장에서 얼마나 가성비 좋게 채굴이 되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데이터고, 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고점을 찍고 빙하기가 온다. 17, 18년도와 13, 14년도가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장에서는 아직 강세장을 찍고 시즌 종료가 되었다라고 보기는 이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민감도가 낮은 알호들 수치에서는 아직 빨간색 영역이 나오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13, 14년도와 17, 18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시즌 종료가 되었다, 이런 점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장에서는 중간값까지 갔다가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이 데이터를 설명을 좀 더 해드리자면 1, 2년차 장기 보유자 대비 1주차 보유자, 단기 보유자가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년차 보유자는 변동값이 적을 수밖에 없으니 주로 1주차 보유자들에 의해서 데이터가 움직인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또한 여기서 나타내는 수치상 1주차 보유자들은 단기 매매를 할 확률이 높으니, 정말 이러한 사람들이 전체 비중 중에 많아진다면 빠르게 거품이 빠질 확률이 높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민감도가 높은 MVRV Z값도 해석이 위험 구역인 빨간색을 터치하지 않고 내려왔으며,
위험 수치상으로는 거품이 거의 다 제거된 상태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MVIV-Z 값은 시총 대비 실현화된 물량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퓨엘 값과 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이 퓨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는 이전과 같이 거품이 끼어서 위험한 장이라기보다는 또다시 상승장으로 가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수면 상태로 가기 전이다 라는 해석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위험 구역을 제대로 방문하지 않았으므로 이 반등장으로 가기 전 이렇게 데이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암울한 가격인 건 확실하지만 지금의 가격이 극복이 안 될 거라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상승을 외치는 건 삿대질을 받을 만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으신 분들에게는 이번 자료가 좀 더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이전에 말씀드렸던 델타 변이로 인한 투자 상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사된 것들이 몇 개 보여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고객의 데이터에서는 식당이나 소비자 지출 상으로는 크게 둔화되는 징후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 급증을 하지만 경제활동에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JP 모건 쪽에서는 새로운 락다운, 미국에서 모든 활동을 스탑하는 이 락다운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 또한 델타가 이 전파력은 높으나 치사율이 낮은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타격은 인정하나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러한 기사들이 제 의견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미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미국도 이번에 감염자 수가 많아지니까 추후 사망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이 델타 변이로 인한 투자 상품의 타격도 한두 달 안에는 복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